파리의 겨울은 항상 날카로운 추위를 동반했습니다. 두꺼운 눈이 거리를 덮었고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며 도시의 화려함을 흩날렸습니다. 네온 불빛 아래 행인들은 코트깃을 여미고 종종 걸음으로 길을 재촉했습니다. 마치 이 얼어붙은 세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만을 돌보도록 강요하는 듯 했습니다. 길가의 쓰레기통 옆 한 노인이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고 해진 면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추위에 그의 두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발 밑창은 거의 다달아 발가락이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그는 길가 카페에서부터 지하철 환풍구까지 어디서든 조금이라도 따뜻한 기운을 찾아 몸을 기댔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주변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말입니다. 멀리 불빛이 환하게 빛나는 고급 레스토랑이 눈보라 속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레스토랑의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노란색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쪽에 고급스러운 장식과 우아한 사람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노인은 문 밖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풍성한 음식이 차려진 테이블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레스토랑의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레스토랑 안 토마스 로랑은 바카운터 뒤에 서서 우아하게 메뉴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레스토랑의 사장이자 파리에서 유명한 요식업계의 신흥 강자였습니다. 토마스는 깔끔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고 훤칠한 키에 냉정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엄격한 기준과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고집했지만 그 때문에 지나치게 차갑고 무정하다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노인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토마스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의 모습이 레스토랑의 우아한 분위기를 깨뜨린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긴 어떤 곳인 줄 알고 옆 테이블의 손님이 작게 투덜거렸습니다. 저런 사람을 왜 들여보내는 거야? 당장 내쫓아. 우리 식사 방해하지 말고. 다른 손님도 불쾌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웨이터가 노인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님, 여긴 개인 레스토랑입니다. 예약을 하셔야 입장 가능합니다. 노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뜻한 국물 한 모금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해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에 주변 손님들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토마스가 앞으로 나와 차갑게 노인을 훑어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복지기관에 가셔야지. 왜 제 레스토랑을 어지럽히십니까? 노인은 뒷걸음질 치며 몸을 떨었지만 여전히 해명하려 애썼습니다. 선생님, 정말 너무 춥습니다. 조금만 먹을 것을 주시면. 토마스의 미간이 더욱 찌푸려졌습니다. 여기서 추태 부리지 마시고. 노인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토마스는 갑자기 바카운터에 있던 물 한 컵을 집어들어 그의 몸에 뿌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노인의 옷과 얼굴에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외취, 억울함과 수치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가시겠죠? 토마스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행동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레스토랑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비웃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얼굴에 물기를 닦아내고 작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레스토랑 유리문 밖으로 사라지며 다시 눈보라 속에 묻혔습니다. 토마스는 바카운터로 돌아가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웨이터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바닥 닦아. 레스토랑은 다시 원래의 활기찬 분위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토마스의 머릿속에는 노인이 떠날 때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고통, 후회,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토마스의 미간이 다시 찌푸려졌지만 그는 곧 그 감정을 떨쳐냈습니다. 손님, 주문하신 요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웨이터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가져다 드려. 토마스는 담담하게 말하며 와인잔을 들고 레스토랑 중앙으로 돌아가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토마스는 자신의 호화로운 아파트로 돌아와 발코니에 서서 눈 덮인 파리 시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운 빛처럼 그의 마음속 어딘가를 꿰뚫는 듯 했습니다. 내가 왜 신경 쓰는 거지? 토마스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항상 냉정함을 유지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잊고 있던 먼 과거의 기억,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어렴풋이 그 노인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토마스는 고개를 저으며 그 모든 생각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따뜻한 방으로 돌아가 와인과 음악으로 마음의 불안감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추운 겨울밤, 토마스 로랑은 호화로운 아파트의 커다란 창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몸 아래에는 고급 이집트산 침대 시트가 깔려 있었고 창밖의 네온 불빛은 마치 꿈처럼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를 끊임없이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그는 몸을 뒤척이며 눈을 감고 잠에 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은 마치 환영처럼 그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분노, 무력감, 수치심, 그리고 익숙함이 뒤섞인 그 복잡한 표정은 왜 날 그렇게 쳐다본 거지? 토마스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솟구쳤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침착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그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 그는 벌떡 일어나 침대 옆 탁자 위에 위스키 한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잔 속의 호박색 액체를 바라보며 그는 술로 자신을 마비시켜 그 이상한 감정을 덮어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의문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누구지 토마스의 생각은 더 먼 과거로 향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기억은 대부분 흐릿했지만 가끔씩 몇몇 장면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따뜻한 포옹, 다정한 미소, 그리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던 거친 손하지만 그 기억들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환각처럼 말입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토마스는 평소처럼 레스토랑에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은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 손님들은 하나둘씩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스테이크를 굽는 소리가 귓가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마스의 마음은 장사에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카운터 옆에 서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거리의 행인들은 종종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길가의 노숙자에게 관심을 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 속에서 그 노인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마치 다시 그를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토마스 씨, 뭐 도와드릴까요? 한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내 일 봐. 토마스는 손짓하며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오전 내내 그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질문에도 건성으로 대답했고 직원들의 보고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그를 괴롭히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었습니다. 저녁, 레스토랑 영업이 끝난 후 토마스는 혼자 바카운터 앞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는 담배를 거의 피우지 않았지만 오늘의 답답함이
그를 담배에 손을 대게 했습니다. 내뱉은 연기는 공기 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그의 복잡한 심경처럼 말입니다.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그는 더 이상 노인의 눈빛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익숙함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토마스는 외투를 집어들고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어젯밤 노인이 사라진 방향으로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마치 잡을 수 없는 환영을 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몇 블록을 지나 작은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광장의 가로등은 희미했고 눈은 돌기를 덮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토마스는 주변을 둘러본 뒤 막 돌아서려는 순간 구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낡은 종이 상자 안에 노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담요 한 장이 그의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팔로 몸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따뜻해질 수 있을 것처럼 말입니다. 토마스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냥 돌아설 수도 있었지만 마음속에서 울리는 어떤 목소리가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몇 걸음 더 다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우린 이미 만났었죠. 안 그런가요? 토마스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뭔가 해명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날 쫓아내려고 온 건가요? 노인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그리고 지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면 여기까지 날 보러 온 건 날 비웃으려고 온 건가요? 토마스는 모굴대를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후회와 부끄러움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볼 일 없으면 저 혼자 있게 해주세요.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그와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토마스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왠지 우리 예전에 만난 적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하고 심오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노인은 심호흡을 한 뒤 낮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일 아침 여기로 오세요. 모든 것을 말해주겠습니다.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마음속에는 의문과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곧 드러날 것이고 진실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토마스는 창가에 앉아 눈발이 흩날리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지?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에게서 익숙함이 느껴지는 걸까? 그는 와인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용기를 주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 밝혀질 진실에 맞설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른 아침 파리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두꺼운 구름은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로랑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어젯밤의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하고 불안했습니다. 곧 밝혀질 진실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광장에 도착하자 그는 한눈에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종이 상자 안에 앉아 두 팔로 몸을 감싸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과 빵 한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근처에 친절한 사람이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토마스는 잠시 떨어진 곳에 서서 심호흡을 한 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오셨군요.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지만 어떤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고 하셨죠. 노인은 고개를 들어 토마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옆에 빈자리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토마스는 그의 옆에 꿇어 앉아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정말 우린 만난 적이 있나요?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마리아 로랑입니다. 익숙한 이름이죠. 토마스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고 목소리에는 억눌린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랑, 그건 내 성인데요.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난 당신의 친어머니니까요. 그 말은 마치 벼락처럼 토마스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멍하니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내 어머니는 수잔입니다. 그녀가 날 키웠어요. 마리아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잔은 당신의 양어머니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태어났을 때 난 당신의 친어머니였어요. 당신은 그녀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토마스는 고개를 저으며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려 했었습니다. 왜죠? 왜 난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마리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치 그 기억이 여전히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듯 했습니다. 산시 5년 전 난 젊고 가난했어요. 하지만 그때 내겐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있었죠. 우리는 비록 힘들게 살았지만 행복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르려 애쓴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은 내가 당신 아버지와 결혼한 것을 큰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내 가족은 부유하고 권력이 있었죠. 그들은 내가 평범한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로랑 가문의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는 아이를 낳는 것은 더더욱 허락하지 않았죠. 토마스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당신을 내 곁에서 빼앗아갔죠. 그들은 날 협박했어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 아버지에게 사고가 생길 거라고 말이에요. 당신과 당신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토마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요. 그 이후로 당신을 다시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들은 당신을 수잔에게 맡겼어요. 그녀는 가족 중에서 그들의 계획에 따르겠다고 한 유일한 사람이었죠. 토마스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어린 시절이 평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어머니 수잔은 차갑고 엄격했지만 그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진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오랜 믿음을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죠? 그는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눈물을 닦으며 무력감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널 찾으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가족의 힘이 너무 강했어. 난 아무런 자원도 힘도 없었지. 최근에 네가 레스토랑 사장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널 만날 기회를 찾은 거야. 토마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에서 후회와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그는 레스토랑에서 마리아에게 보였던 차가운 태도와 냉소적인 말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찬물을 끼얹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제 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널 탓하지 않아. 넌 이 사실을 몰랐고 알 기회도 없었으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광장의 차가운 바람이 그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토마스가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더 이상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저와 함께 가시죠. 제가 더 좋은 곳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추운 곳에 계시진 않게 해드릴게요. 마리아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날 받아주겠다는 거니? 토마스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제 어머니라면 더 이상 이렇게 사시게 둘 수는 없어요. 전 당신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습니다. 마리아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토마스는 마리아를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바깥의 추위를 녹이는 듯 포근했습니다. 토마스는 마리아를 레스토랑 위층의 작은 방에 머물게 했습니다. 원래 직원 휴게실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여긴 임시 거처일 뿐입니다. 토마스는 말했습니다. 제가 준비가 되면 더 좋은 곳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토마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토마스. 토마스는 고개를 저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전 아직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레스토랑 위층 작은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마리아는 침대에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에게 이러한 따뜻함과 평온함은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노숙 생활은 그녀에게서 삶의 안락함과 존엄성을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함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마리아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토마스가 아침 식사가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쟁반에는 정갈하게 담긴 크루아상, 따뜻한 우유, 그리고 작은 그릇에 담긴 과일 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쟁반을 내려놓고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대충 준비해봤습니다. 마리아는 토마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 토마스. 토마스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지만 그는 곧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리아 맞은편 의자에 앉아 복잡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과 우리의 과거에 대해 궁금한 게 많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요. 마리아는 손에 들고 있던 빵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싶을 권리가 있지. 마리아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묻혀있던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넌 부유하지만 냉정한 가족에서 태어났어. 로랑 가문은 대대로 사업을 해왔고 파리 요식업계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어. 하지만 그들은 이익에 눈이 멀어 인간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통스러운 듯 눈을 감았습니다. 난 내 아버지와 진심으로 사랑했어. 하지만 로랑 가문의 눈에는 그는 보잘것없는 인물에 불과했지. 그들은 우리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재산 분배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어. 토마스는 미간을 찌